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장기 투자로 분산 투자로 계속 매집하시고 자기 자본의 한 25% 정도만 알트코인 투자로 비중을 조절하시는 걸 강력히 추천합니다. 그렇다면 25% 알트코인을 어떻게 투자하면 되느냐? 제가 권해드릴 수 있는 건 비트코인이 가면 또 알트코인도 따라간다고 하는데요. 지금 시점에 알트코인 투자하는 거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시점은 사실 조금 위험합니다. 왜 그러냐면 알트코인이 한번 팍 튀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계속 튀어? 아니면 이제는 고개 숙여? 하는 시점에서 지금 오히려 후자에 가까워요. 이걸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가상자산은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먼저 비트코인이 팍 치고 올라가지 다른 코인들이 이제 주도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시즌으로 비트코인이 쫙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시간을 두고 그 다음에 알트코인 중에서도 메이저 알트코인, 그 시총이 높은 알트코인들이 그들을 쭉 쫓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번 쫙 쫓아간다면 어떤 양상이 벌어지냐면 테마별로 유망 테마들이 일종의 순환매가 시작해요. 뭐 예를 들어서 RWA 코인이다, 뭐 인공지능 코인이다, 디파이 코인이다,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쫓아가면서 이제 그게 순환을 하고 그게 끝나면 다시 비트코인 시즌이 와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는 비트코인이 좀 쉬었다가 알트코인 순환매가 끝나면 그다음에 비트코인이 또 팍 치고 또 같은 순서로 이게 계속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걸 흔히 비트코인 시즌이다. 혹은 알트코인 시즌이다. 아니면 그 중간 단계다. 이렇게들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거는 앞으로도 이제 계속 될 거예요. 우선 제가 이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를 보여드리겠는데 이게 12월 3일 과열권에 진입했을 때입니다.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알겠지만 위로 올라가면 이게 알트코인 시즌이고 밑으로 내려오면 이게 비트코인 시즌이에요. 이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에서 75를 넘어가면은 이때가 본격적인 알트코인 시즌이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12월 3일 날 들여다보니까 그때 78로 75를 넘겼어요. 그러면 이때는 확실히 알트코인 시즌으로 진입을 해서 이때 큰 폭의 이제 상승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 기간 동안에 상승한 종목들을 보면 스텔라루멘 같은 게 500%씩, 리플도 한 400% 이상, 도치도 한 350% 이상. 그때 비트코인은 한 73%뿐이 오르지 않았어요. 거기에 비해서 다른 알트코인은 그것의 대여섯 배씩 오른 거죠. 그런데 제가 오늘 나오기 위해서 어제 들어가서 시즌을 보니까 67이에요. 이 위에 조그만 글씨긴 하지만 이거 자세히 들여다보면 It's not 알트코인 시즌 이렇게 나와요. 네. 즉 지금은 알트코인 시즌이 아니다라고 여기서 딱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75 이하로 넘었으면은 일단 알트코인 장세가 꺾여가지고 다시 비트코인 쪽으로 지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은 비트코인 장세로 진입하는 시즌이기 때문에 이 그래프대로라면은 이거 75로 다시 올라가지 않으면 알트 시즌은 여기서 이제 종료되는 게 아닌가라고 지금 이 데이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 그렇다면 교수님만의 알트코인 투자 원칙이 있으신가요? 저는 투자자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꼭 해주고 싶은데 변동성에 노출되는 걸 극히 조심해야 됩니다. 즉 한마디로 잃지 않는 투자를 해야 돼요. 우리는 사실 돈이 없잖아요. 처음에 시작해서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변동성이 적은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셔야 돼요. 비트코인은 이미 시장에서 검증이 되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는 코인이고 스스로 신뢰를 구축한 겁니다. 반면에 알트코인은 아직 비트코인만큼 그런 신뢰를 갖고 있지 못해요. 그 최근에 비트코인 도미넌스의 변화를 보니까 한 6개월 정도만 해도 도미넌스가 한 52%예요. 그러니까 전체 시총 중에 비트코인이 한 52% 비중이라는 건데
최근에 비트코인 화랑세였을 때 들어가 보니까 한 60%까지 올랐다가 지금은 그게 다시 54%로 떨어졌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52%였다가 60% 됐다는 건 상대적으로 비트코인은 치고 올라가면서 알트코인은 상대적으로 거기에 비해서 급격하게 하락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60에 있다가 54%까지 비트코인 비중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진 게 아니라 알트코인 가격이 그때 그만큼 크게 상승했기 때문에 비트코인 비중이 낮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도미넌스 비중만 봐도 이게 지금 알트 시즌으로 가고 있구나, 아니면 이게 비트 시즌으로 다시 회귀하고 있구나,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또 하나 우리들이 확실히 알아야 될 건 알트코인은 99%가 소멸될 코인들입니다.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알트코인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때는. 그리고 이거 참 부끄러운 통계인데 지난해 통계를 들여다보면 우리 한국인들의 투자 성향이 비트코인 투자 비중은 5.5%뿐이 안 돼요. 우리가 100이라는 투자를 한다면 그중에서 비트코인 투자는 5.5뿐이 안 돼요. 그리고 나머지 95%가 죄 알트코인 투자를 하고 있어요. 알트코인은 굉장히 변동성이 큰 겁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세를 알트코인이 쫓아오지 못해요. 물론 일부는 대박을 칩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그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이유가 그 대박을 친 알트코인들이 뉴스에 많이 나오니까 누구나 사막에서 바늘 찾듯이 그런 대박의 꿈을 갖고 알트코인들을 하시는데 사실은 평균적으로 내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투자 비중이 50%가 넘어요. 그들은 굉장히 정석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알트코인에 몰입되어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우리는 비트코인 가격이 치솟으면 와 들어왔다가 그래서 김치 프로임이 10%도 넘게 형성됐다가 비트코인이 횡보를 하고 힘을 못 쓰면 이때 와 빠져나가요. 왜 그러냐면 그때 알트코인이 급락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뒤도 안 돌아보고 내가 다시는 이 시장에 안 들어오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적립장기 투자로 분산 투자로 계속 매집하시고 자기 자본의 한 25% 정도만 여러분이 알트코인 투자로 비중을 조절하시는 걸 강력히 추천합니다. 이더리움도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게 괜찮나요? 맞아요. 이더리움도 알트코인 중에서는 대장코인이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스마트 컨트랙트로 인해서 다양하게 이제 발전을 할 겁니다. 단 올해 들어와서 레이어 1 코인과 레이어 2 코인이 치열한 경쟁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레이어 1 코인한테 완패를 했어요. 즉 솔라나를 대표로 하는 레이어 1 코인의 수익률이 훨씬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의 세상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즉 한마디로 이더리움이 생각하는 6단계 업그레이드 계획이 기대치에 많이 못 미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솔라나 생태계가 이더리움보다는 더 투자 가치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우리나라 김치 프리미엄이 비트코인 시세가 치솟을 적에는 10% 옛날에는 막 20%까지 외국 시장보다 더 비싸게 살면서도 막 들어왔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횡보세를 보면 김치 프리미엄이 지금 확 줄어들어서 이제 거의 프리미엄이 안 붙어 있습니다. 즉 이 얘기는 알트코인에 투자했던 많은 사람들이 시장을 빠져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투자 성향이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패시브 펀드 전략이라는 거를 나름대로 명칭을 붙여서 이제 추천드리는 이유는 암호화폐 시장의 도미넌스 비중대로 쫓아서 하세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한 60%, 그다음에 이더리움이 15%, 나머지 25%를 가지고 알트코인 한다라는 이 철칙만 지키셔도 그렇게 크게 낭패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 비트코인 관련 주식들이 비트코인보다도 수익률이 더 좋아요. 그래서 비트코인 현물이 아니더라도 그 중에 비중의 일부는 관련 주식들에 투자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MSTR뿐만이 아니라 채굴 기업이나 관련 기업들이 다 비트코인보다는 수익률이 지금 더 좋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분산 투자하는 것도 괜찮고, 다시 패시브 펀드 전략을 말씀드리면 아시겠지만 패시브 펀드가 주식시장에서도 그 난다긴다는 펀드 매니저를 골라주는 액티브 펀드보다 수익률이 훨씬 좋습니다. 이거는 워렌 버핏이 내기를 통해서도 입증을 했어요. 아마피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패시브 펀드로 여러분들이 지수 추종 그 전략을 짜가지고 60대, 15대, 25로 하시고, 그렇다면 25% 알트코인을 어떻게 투자하면 되느냐 했을 적에 제가 권해드릴 수 있는 건 대장 코인들, 테마별 대장 코인들을 고르십사 하는 건데, 즉 레이어 1 코인에서는 뭐 솔라나, 그 다음에 인공지능, RWA, 뭐 디파이,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유망하다고 생각하는 테마의 대장 코인이나 성장성이 높은 코인을 취해서 한 5%씩 자기 비중, 그래서 한 25%로 한 4-5개 정도를 투자하는 게 어떨까 합니다. 네. 앞으로 그렇다면 시세를 리딩할 그런 알트코인이 있다면 어떤 코인이 있을까요? 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 그대로인데, 그 화면에 보이는 이거예요. 레이어 1과 레이어 2 코인은 기술의 개발 방향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유심히 추적하셔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올 상반기 그 수익률을 보면 레이어 1 코인의 압승이었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레이어 1 코인들이 힘을 쓸 겁니다. 아시다시피 스텔라가 그 생태계에 있는 것들이 이더리움 생태계보다는 수익률이 훨씬 좋아요. 그래서 이제 스텔라 같은 거를 하나 추천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시대적 추세인 인공지능 테마, 그 다음에 이 금융산업의 제2의 혁명이라고 일컬어지는 RWA, 그 다음에 탈중앙금융이 최근 들어서 다시 각광을 받습니다. 디파이가 옛날 여러 사례 때문에 시장이 푹 죽었다가 지금 이제 다시 살아나고 있어요. 특히 트럼프 아들 둘이 이번에 디파이 산업에 뛰어들었어요. 하여튼 그래서인지 디파이가 지금 강세를 보고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추천드리기는 좀 망설여지는 코인이지만 민코인이 요새 또 시장의 유행을 타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유행을 타는 거는 굳이 제가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이게 현실이니까 여러분들 생각에 그래도 나름대로 생태계를 갖춰가고 있는 민코인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것도 하나 정도는 택하시는 게 방법일 수 있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추천드립니다. 혹시 그렇다면 이런 코인에 투자하면 정말 폭망한다, 절대 피해야 되는 코인이 있다, 이런 코인들의 특징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건 사실 많은 코인들이 투자하면 폭망합니다. 그러니까는 폭망할 코인을 고르는 것보다는 폭망하지 않을 코인을 찾는 게 순서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폭망하지 않을 거는 나름대로의 근거가 있는 거, 성장성이 있고 기술의 개발이 유의미하게 보이는 것들. 그러니까 아까도 테마별로 제가 한 5개 고르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폭망하지 않을 코인이고, 하여튼 99%는 폭망할 코인이라고 보시고 근처에 가시지 않는 게 좋아요. 네. 알트코인은 비트코인과 다르게 이렇게 장기 투자보다는 좀 수익 실현을 해야 되는 코인이라고 다들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매도 타이밍은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알트코인은 사실 매 시기가 있죠.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되는데, 저는 속 편하게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이동평균선 121선을 기준으로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 사시고, 레드 크로스가 나오면 파세요. 팔아가지고 현금 갖고 있는 것도 이게 훌륭한 투자입니다. 현금을 갖고 있으면 투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떨어지는 코인을 잡고 있는 것보다는 현금을 잡고 있는 게 훨씬 기회적으로도 그리고 금액적으로도 훌륭한 투자니까 그런 전략을 쓰시거나, 아니면 나는 그렇게 쉬지 못하겠다가 하시는 분들은 클로드 세넌이라는 우리 정보화의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횡보장에서도 수익을 내는 투자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균형 복원 포트폴리오라고 그러는데, 이게 생각보다 쉽습니다. 누구나 쫓아갈 수 있어요.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투자하고자 하는 코인과 현금의 비중을
50대 50으로 맞춰놓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격의 등락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코인의 가격이 올랐어. 그래서 비중이 50대 50이 60대 40이 됐어. 그러면 이 중에서 다시 덜어내가지고 팔아서 현금과 가상자산의 비중을 50대 50으로 다시 맞추는 거예요. 이거를 매주 해도 좋고 매일 해도 좋아요. 시간을 정해놓고 뭐 12시면 나는 이거를 맞추겠다. 그런데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100% 투자를 했을 적에는 횡보장이 진행되면은 이 밑에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사람한테는 큰 이득이 없어. 수익이 안 나. 그런데 설사 이렇게 횡보를 보여도 이 균형보금 포트폴리오를 하시는 분은 수익이 납니다.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거 쉐노운의 도깨비라고 불리는 수익률인데 수익률이 계속 높아지는 걸 볼 수 있어요. 단순하게 50대 50으로 맞췄을 뿐인데 여기는 어떤 이론이 숨어 있냐면 한마디로 가격이 오르면 팔고 싸면 사는 전략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하지만 우리 아마추어가 가장 힘든 게 우리는 가격이 오르면 사고 가격이 떨어지면 팔아요. 이게 포모포드 아니? 그런데 이 균형보금 포트폴리오를 하면 이건 자동적으로 가격이 오르면 팔게 돼 있고 가격이 떨어지면 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포모와 포드에 휘둘리지 않으면서 그 가상자산 가격이 상승세가 없이 횡보를 하더라도 수익이 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투자 방법의 하나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책을 출간하셨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번에 출간하신 책에서 보면은 디지털 화폐의 미래와 통화 혁명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미래의 달러와 암호화폐는 어떤 지위를 가지게 될까요? 앞으로 통화의 세계는 한마디로 이제 춘추전국 시대가 펼쳐질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에서 이제 CBDC가 나오게 될 텐데 이미 나와 있는 데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경제 공동체별, 지역별 표준화를 통해서 이게 다기화될 겁니다. 즉 예를 들어서 오펙은 오펙 나름대로 자기들의 CBDC를 쓰게 되고 뭐 브릭스는 브릭스 나름대로 쓰게 되고 남미연합은 남미연합대로 하면서 지금대로 달러 일변도의 패권주의는 그때 가서는 여러 개의 기축통화권이 이렇게 분권화돼요. 그래서 기축통화의 분권화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는 달러 등 법정 통화하고 이런 CBDC하고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하고 비트코인하고 치열한 경쟁 상태로 돌입하게 되는데 기축통화의 분권화뿐만 아니라 통화 종류의 다양화가 이제 같이 옵니다. 그런 통화에서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을 화폐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는 유일한 화폐가 비트코인이에요. 다른 통화들은 달러가 됐건 유로화가 됐건 혹은 그것의 CBDC가 됐건 달러와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이 됐건 이건 다 인플레이션 통화들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비트코인이 세계 화폐로 등극하면서 비트코인은 그다음에 정부나 은행이 함부로 몰수할 수 있는 통화가 아니에요. 이거는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몰수 불가한 통화로서 아마 세계 화폐의 위치를 갖게 될 겁니다. 이제 그때 가서는 비트코인이 모든 사람들한테 이게 궁극적인 세계 화폐구나라고 이제 인정을 받게 될 겁니다. 예. 네. 그렇다면 이 모든 돈의 미래 비트코인은 어떤 분들이 읽으면 많은 도움이 될까요? 이 책은 제가 비트코인 확신범들을 양산시키기 위해서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비트코인은 주식처럼 사고 팔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자산이 아니고 이건 꾸준히 적립식으로 이제 장기 투자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확신이 없으면 샀다가도 팔게 돼. 그랬다가 또 좀 떨어지면 사야지 하는데 그 자기 뜻대로 안 되고 이게 계속 올라가고 그래서 이거를 자산화시키는데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확신을 갖게 되면 누구나 적립식 장기 투자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는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비중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이제는 정석 투자를 해 주십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면서 이제는 비트코인 비중이 다른 알트코인보다는 더 많이 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걸 적립식 장기 투자를 함으로써 그 변동성에 크게 노출되지 말고 알트코인은 사실은 위험한 통화이기 때문에 그 시장에 들어와서 쪽박차시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굳이 그런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그런 길로 가십사라는 의미에서 이런 책을 쓰게 됐습니다. 오늘 정말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공의 진심인 저희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이 가상자산 투자를 하시려면 사실은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일로 권해드리는 게 공부하십사. 그리고 또 공부하십사. 그래서 관련 책들을 정말 가능한 한 많이 읽어보십시오. 각자 나름 주장하는 것도 틀리겠지만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제 얻으실 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다시 반복드려서 말씀드리지만 변동성에 노출되는 거를 극히 자제하십시오. 투자 시장에서는 쉽게 잃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큰데 욕심을 부리면 잘못하면 쉽게 잃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시장은 위험이 큰 시장이기 때문에 보수적인 접근을 권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생각하시고 가능한 보수적으로, 워낙 시장이 위험한 시장입니다. 변동성이 크고, 그런 의미에서 공부하고 변동성 노출을 자제하고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이러한 원칙들을 좀 지켜주십사 하는 이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오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